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모두가 금 할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인데요. 글쎄, 금값이 곧 대폭락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했어요. 오늘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금값은 대폭락할 것입니다. 그냥 좀 떨어질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폭락이요, 폭락.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돈나무 언니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그녀가 왜 이렇게 금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캐시우드가 딱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숫자, 125%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M2 통화량 대비 금의 시가총액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금의 가치가 시중에 있는 모든 돈보다 무려 1.25배나 높다는 뜻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열 신호라는 거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요. 이 수치가 바로 1980년 금값이 대폭락하기 직전의 최고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우드한테 이 125%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랄까?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등 같은 거죠. 40년 전에 그 끔찍했던 폭락이 다시 올 거라는 데자뷰 같은 신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녀가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그 198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0년에 금값이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화려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거노믹스라는 거대한 정책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5년 만에 무려 67%가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폭락이었죠. 그럼 이 레이거노믹스가 뭐였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잡는 정책이었어요.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고 돈줄을 꽉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돈의 가치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굳이 안전자산인 금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돈이 쫙 빠져서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옮겨간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캐시우드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때 그 레이거노믹스랑 비슷한데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맞은 레이거노믹스 같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안에 1980년대에 봤던 것과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금값 폭락이 다시 올 수 있다. 이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캐시우드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도 시장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예측과 현실의 괴리,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실은요, 폭락은커녕 완전 불장입니다. 금값이 로켓처럼 솟구쳐서 온스당 4,000달러는 그냥 넘었고요. 최근에는 4,243달러까지 찍으면서 매일매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캐시우드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금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역사적 고점이니까 곧 폭락한다고 하고 시장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더 간다 이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생각도 달라요. 골드만삭스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관 투자자들의 36%,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금값이 5,000달러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주체들은 캐시우드랑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그럼 캐시우드는 왜 혼자 이렇게 시장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실 그녀의 금값 폭락 주장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이 아예 판이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보는 미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나고 오히려 물건값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은 더 이상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 된다. 이게 그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바꾸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금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그녀가 금을 대체할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지목한 것.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녀의 생각이 딱 정리됩니다. 금은 전쟁 같은 위기가 터졌을 때 찾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구시대의 자산. 반면에 비트코인은 성장과 혁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시대의 자산이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기술 경제 시대에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 미친 변동성, 4년마다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그 4년 주기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왜냐? 이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안정시켰고 이제부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캐시우드의 주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수천 년의 역사가 보증하는 전통적 가치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통째로 바꿀지 모르는 미래 혁신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징인 금이냐? 미래의 상징인 비트코인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캐시우드의 경고대로 금은 정말 40년 전처럼 폭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의 뜨거운 기드처럼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까요? 전통의 금이냐, 혁신의 비트코인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